자, 먼저 4-1번부터 볼게요. 4-1번의 1번 문제 보면 지금 절대값이 이제 하나가 들어있고, 자, 나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기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작을 때.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의 완전 제곱 더하기 그대로 4의 x-2 빼기 5는 0이 됩니다. 자, 전개해서 풀 수도 있죠. 자,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x-2라는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는 5하고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면 이 손해가 x-2 더하기 5에 x-2 빼기 1로 전개돼도 되지만 이게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3, x-4. 그렇다면 3하고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자, 2보다 커나다에 만족하는 건 3밖에 없고요. 자, 2보다 작으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자, 아까처럼 동일하게 x-2, x-2, 5, 1 마이너스. 자, 그러면 x-2 빼기 5, x-2 더하기 1은 0이 돼서 x는 7 또는 x는 1. 2보다 작다 해당되는 건 1. 그래서 정답은 1과 3이 된다. 자,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7-1번 볼게요. 자, 요 2차 방정식, 자, 아까도 말했지만 2차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쓰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혹시나 얘를 미리 할게요. 2차 방정식. 자,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습관 되게 중요해요. 세팅하시고, 자, 첫 번째 2차 방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D는 0보다 크다. 자, 짝수짝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얻어낼 수 있는 형태는 2 빼고 2가 나와요. 제곱하시면, 자, 그리고 마이너스 AC. 자, 0보다 크다. 자, 정리할게요. 4K 제곱 8K 플러스 4 마이너스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K. 자, 마이너스 4K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K는 1보다 작다. 자, 찾았구나. 자, 다음 두 번째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허근을 가질 때 또 짝수차 한 변씩 2를 뺀 K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AC 허근을 갖는다. 0보다 작다. 자,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K는 2보다 작다. K는 부동 바뀌면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자, 사실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원래는 이게 맞죠. 이게 맞겠죠. 하지만 여기에 뭐가 빠져야 됩니까? 0이 빠져야 돼. 이 마이너스는 상관없어요. 지금 마이너스는 여기 없어요. 자, 0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0 한번 빠져주고 다시 0부터 1까지 해서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죠. 0이 중간에 빠진다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7-2번. 자, 아까 얘기했지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자, 뭐였지? 그렇죠, D는 0. 근데 이거는 또 짝수차를 쓸 수 있네요. 짝수차 판별식 써서 0과 같다는 식 세우고, 그리고 나서 K에 대한 항등식. 자, 그러면 짝수차 판별식 2 빼고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통째로 다 들어가네요.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 빼기 3. 자, 이것이 0. 자, 식이 되게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자, 정리해보자고요. 정리한 다음 K에 대한 항등식 이용할 거야.
자, 정리하시면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더하기 4 0. 자,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k가 있는 거 묶어주게 되면 2a 마이너스 2의 k. 자, k가 없는 거 정리하면 b 플러스 2. 자, 얘가 0, 얘가 0. a는, b는, 그래서 a, b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문제 유형 3개 풀어봤고요. 자, 그럼 아까 풀지 못했던 이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풀이와 2차 방정식 활용 두 가지 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풀려면 일단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가우스 기호 문제는 일단 알아야 될 것들 좀 몇 개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일단 가우스 기호가 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바로 x보다 크지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작거나 같은 값들 중에 값 중 최대의 정수입니다. 자, x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의 최대 정수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쉬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3.6. 자, 3.6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제일 큰 정수는 몇이죠? 자, 그럼 이거 어려워요. 자,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의 최대 정수는? 가끔 마이너스 2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들 안 걸리네. 마이너스 3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우스가 뭔지 알았다면은 자, 첫 번째 정도는 질문할게요. 가우스 x는 정수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들은 땡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자, 근데 만약에 가우스 x가 2가 나왔다. 자, 그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풀면 자, 2보다 크거나 같고 1 더하는 값이 3분의 4 나와요. 자, 생각해봐요. 이 범위에 있는 가우스는 다 2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확장시킬게요. 자, 이거 풀어주면 x는 자, 이거 일단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가우스 기호 안에 만약에 어떤 미지수와 정수가 합쳐서 나왔다면 이거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생각해봐요. 내가 아무거나 이제 넣어볼게요. x에 1.4를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에 넣어도 몇이죠? 4죠. 4.4니까 4죠. 자, 여기 넣으면 1 더하기 3에서 똑같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문제 풀 때 이렇게 바꾸지 못하면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얘가 정수일 때만 가능해요. 얘가 정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정수 아닐 때는 적용 안 돼요.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 때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만약에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문제에서 자, 지금 저 문제랑 비슷한 건데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문제에 x의 변형이 생겼다면 이건 가우스 값이 여러 개가 나오지. 자, 여기 가우스는 몇 개가 나오니? 여러 개가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 뭐가 나올 줄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가우스 문제에서는 가우스가 포함된 방고등식에서는
자, 무조건 범위를 너네가 분리시켜야 돼요. 무조건 아까처럼 요걸로 분리시켜야 돼요. 이래야 가우스 x가 딱 하나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0, 0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원래는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게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애초에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몇 개로 나눠서 3개로 나눠서 이때 가우스 x면 이때 가우스 x는 그 대입해서 풀어버린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가우스는 이 세 가지만 알면 그래서 일단은 문제 풀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질문.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마이너스 1x2이 어떻게 마이너스 1이야? 이거야? 이 숫자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죠. 마이너스 0.1보다 작은 최대 정수예요.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최대 정수는? 그래서 요거는 얘가 나와, 얘가 나와. 근데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아, 여기 근데 애초에 마이너스를 넣지 않았죠. 주어진 조건에 x에 마이너스 1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 없는데 왜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죠. 이 범위를 줄이는 거야. 이 주어진 범위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걸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등호를 붙일 필요가 없다. 다른 질문? 이승국 하세요. 헷갈릴 거 있으면.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대표 유형, 심화 유형 5번에 5번 문제 풀어주고 그 5-2번 같은 경우 하나 더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2개 풀고 너희는 이따 5-1번 하나만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활용한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3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것처럼 아까 전에 범위가 나와 있는데 자, 이때 가우스 x는 여러 개가 나오지. 아, 그러면 안 되지. 가우스 x가 딱 하나만 나오게끔 해야 되지. 범위를 나눠볼게요. 자, 범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했잖아.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다 들어가지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이때 가우스 x가 딱 하고 나오지. 이때 가우스 x 몇이 나오니? 이때 가우스 x 몇이 나오니? 이때 가우스 x 몇이 나오니? 이제 넣고 이제 풀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0. x제곱은 4. 아우 쉽네요. 제곱에서 다른 숫자. 자, 하지만 저 범위에 들어가는 x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가우스 x는 0. x제곱 마이너스 3은 0. x제곱은 3. x는 풀마 루트 3. 하지만 이 값도 저기에 들어가는 x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근이 없네요. 계속. 자, 이때 가우스 x는 이제 나온다. x제곱 몇이 되지? 풀마 루트 2. 자, 범위에 들어가는 거 하나 있죠? 뭐? 딱 하나. 그래서 정답은 루트 2만 되는 거죠. 자, 유형이 사실 이렇게 크게 지금처럼 보러봤던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5-2번 유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5-2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범위가 아예 없어요, 애초에. 그 대신 모든 문자가 다 가우스가 씌워졌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우스 x를 원래 치환해서 풀지만 굳이 치환하지 않고 그냥 풀어볼게요. 그냥 풀어볼게요. 시간 낭비하지 않게.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에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x는 몇이 되거나 가우스 x는 뭐가 된다? 자, 그럼 아까도 기억나죠? 첫 번째 했었죠? 자, x는
정답이에요. 답이 신기하겠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더 밀고 가라했죠. 아, 인 줄 알았어. 인 줄 알았어. 자, 됐어? 여기까지? 자, 유형 두 가지 이제 풀이하는 거 알겠지? 좋아요. 그러면 이제 활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활용은 너네가 눈이 말하지만 주어진 문제를 읽고 그거에 식을 세웁니다. 식을 세우는데 식 세울 때 너네가 신경 써야 될 거는 x의 위치, 그러니까 x가 뭔지를 너네가 잘 확인해서 그 x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대부분의 x는 물어보는 값이 대부분의 x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 그래서 x에 대한 식을 세웠는데 그게 몇 차 방식이 되는 거냐? 2차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어줘서 이 x 값이 답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자, 문제는 보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 10, 그 다음에 높이는 4인 직면체가 있어요. 자, 이 직면체 모양을 가로, 세로의 길이를 일정한 길이만큼 줄이고 그 다음에 세로 만든 상자의 부피가 기존 상태의 상자의 부피보다 28% 줄었다라고 했습니다. 높이는 그대로라는 거죠? 자, 그럼 일정하게 그 줄인 길이가 몇이냐? 자, 그러면 원래는 뭐죠? 원래는 부피 20, 10, 4점. 원래 직육면체 부피는 이거잖아요. 근데 새롭게 만든 형태는 가로, 세로를 일정한 길이만큼 줄였다. 둘 다 똑같이 줄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20-x, 10-x. 높이는 그대로 맞습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자, 문제는 뭐야? 처음 기존 상자의 부피보다 몇 퍼센트? 자, 28% 줄어들었다. 여기 식을 못 세우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28% 줄어들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72% 그대로 유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곱하냐면 이게 계산하면 아마도 800일 겁니다. 거기에 몇을 곱할까요? 100분의 70.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식이 이렇게 돼야 돼요. 1-100분의 28이 돼야 됩니다. 기존의 형태에다가 28% 줄은 거 빼줘서 100분의 71을 곱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얘와 같더라. 4의 20-x, 10-x와 같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만 되면 활용이라 봤자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x는 당연히 0보다는 클 것이며 10보다는 작아야겠죠. 10이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로의 길이니까 10보다 더 커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제한 조건도 쓰셔야 돼요. 감점 처리 요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약분 8, 약분 얘를 하겠다. 자, 그래서 144는 자 200-30x 플러스 x제곱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56은 0이 됩니다. 자, 이수는 혹시 28이 정답. 자, 28하고 2로 인수분해 돼서 아까 x의 범위 기억나시죠? 자, 이 조건 때문에 정답은 2. 아시겠죠? 사실 활용은 마지막에 검토도 하라고 해요. 구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남아돌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진 않아요, 실제로.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 끝이죠. 자, 그러면 지금 너네 세 문제 풀게 되겠네요, 그죠? 세 문제. 5-1, 6-1, 6-3 문제. 자, 시간은 7분 정도 드릴게요.
자, 2분 남았습니다. 자, 2분 뒤에 풀이할 거예요. 아, 그거 안 풀려? 네. 나머지 다 푸는데? 이거 갤럭시의 앰플 이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애플워치인데? 왜? 애플워치 지렁이 게임이죠. 게임 많이 했는데. 중학교 때 꼭 반에 한 명씩 애플워치 바꾸는 애들 있었어요. 아니, 야, 게임은 하는 건 아니지. 미리 시켜줬어요. 이것도 녹화되고 있는 거 알지? 잘라주시면 돼요. 왜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자, 질문 받을게요. 네. 6-1번 하고요. 2번 하고요. 5-1번 괜찮아요? 자, 그럼 6-1번하고 2번 두 개 풀어볼게요. 자, 어느 마트에서 개당 판매 가격이 A1인 제품이 하루에 B개씩 판매되었다. 이 제품의 개당 판매 가격을 X% 인하하였더니 하루 판매량이 2X%만큼 증가하여 하루 판매액이 12% 증가하였다. X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문제예요. 이거 학생들이 많이 까다로워하더라고요. 자, 원래는 어떻게 돼요? A1인 제품을 내가 B개 판매했죠. 그러면 이 둘을 곱한 이 값이 하루의 총 판매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 가격을 인하했어요. 1-100분의 X. 이게 인하된 한 개의 가격이고요. 하루 판매량은 원래 B인데 2X%만큼 증가해서 1 플러스 100분의 2X. 이게 팔린 금액, 팔린 개수죠. 이 둘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인하했을 때의 팔린 총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판매액보다 12% 증가했다. 그럼 여기다 1 플러스 100분의 10이 하는 거랑 같더라라는 식을 세울 수 있죠. 자, 그리고 원래 A, B는 소거되는 거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X에 대한 이 2차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거까지 한번 연습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100분의 112는 자, 1-100분의 x, 1 플러스 100분의 2x인데요. 자, 쉽게 구하는 방법은 만을 곱합니다. 만을 곱해서 얘는 11200 만을 곱한다는 건 100씩 곱해서 100-x에 100 플러스 2x. 자, 그러면 만, 그 다음에 200 마이너스 100이니까 플러스 100x 마이너스 2x 제곱. 자, 싹 다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1200이 되면서 2로 약분해주면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인수분해 가능하죠? 20, 30. 자, x는 두 개가 나올 거야. 20과 30. 근데 이 범위에 들어가는 x는 몇? 20. 다음에도 21이죠. 너 왜 안 적어? 영상 안 보잖아. 너. 근데 봐. 네.
진짜 하나의 맹세코 다 본다고? 모든 내용 다 봤다고? 개념은 안 봐. 이거 개념이잖아. 괜찮아요. 모르는 거는 다시 풀다가 모르겠으면 다시 찾아보면 되니까. 아 여기서 적어놓으면 다시 풀 때 풀이가 다 보이잖아요. 알았어. 나는 그냥 결과만 보고 한다게. 뭐 이렇게 말해도 결과 안 나오면 너는 그때 나한테 엄청 혼나잖아. 결과 나오면 결과만 잘 나오면 돼. 결과만 잘 나오면 네가 놀든 말든 상관 안 해. 결과 나오는 날에 학원 안 나와요. 결과 나오면 내가 그러지. 가겠어.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들어가 있을게요 저희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지금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있는데 AD와 CD 위에 각각 AE, 그 다음에 CF가 각각 5와 3이 되도록 각각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A라고 했어요. 근데 이 넓이를 A로 놓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자, 뭐를 해야 되냐? 한 변의 길이를 X로 놓으면 되겠죠. 한 변의 길이를 X로 놓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이 넓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자, 문제의 힌트. 요 오각형의 넓이가 129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오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없어요. 정사각형의 삼각형을 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사각형 넓이 명에서 x제곱에서 요 정삼각형 넓이 요거를 빼준 값이 바로 요 오각형의 넓이 129가 된다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원하는 건 바로 이 A라고 하는데 A는 결국 X제곱이에요. 그래서 X구에서 여기다 제곱하라는 뜻이고요. 자, X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기본적으로 5보다는 커야 합니다. 이거 써주시는 게 좋아요. 서술형 대비 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2 곱하고 싶어요, 그지? 2를 곱할게요. 2x제곱 2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5. 자, 2 곱하는 거 얘도 곱해야 돼요. 이런 거 주의하세요. 이 양곱해도 틀린 경우 많거든요. 자,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73이 됩니다. 아, 이 소리 좀 힘들겠네요, 그죠? 21, 13. 맞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여기 붙이면 되겠네요. 자, x는 13 맞습니까? 정답은 몇 되죠? 160.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파트 끝났고요. 이제 다음 파트 들어갈게요. 자, 개념 5번 준비. 자, 개념 설명 위주로 하고 문제 풀이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쉴 거예요. 개념 5번.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개념 설명으로 문제 풀이까지 하면 끝나지 않나요? 안 끝나요. 지금 이제 2시 5분이에요. 자, 2차 방식 근과 계수의 관계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2차 방정식에 두 분을 주면 자, 2차 방정식이에요. 자, 두 분을 주면은요. 자, 나는 항상 요 5가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 대입할 수 있다. 두 번째도 대입할 수 있다. 이거 대입이에요, 대입. 학생들이 제일 많이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는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어요. 학생은 제일 안 써요. 자, 3번은 두분의 합. 자, 공식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때도 하니까요. 두분의 합 공식 뭐가 되죠? 자, 네 번째 두분의 곱.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두분의 차. 이거는 아마 너네가 이제 외우신 분들만 외우는데 필수예요. 나는 무조건 그런 거 없어요. 필수입니다. 절대값 쉬운 의도는 큰 거 작은 걸 빼는 게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큰지를 모르니까 절대값 쉬어서 큰 거 작은 걸 빼겠다는 뜻입니다. 자, 봐보죠. 여러분 판별식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 5개가 무조건 기본입니다. 자, 질문.
자, 근데 여기 너네 되게 중요한 거 나왔네요. 합과 곱은요, 실근 혹은 상관없습니다. 근데요, 3번은 알파, 베타가 뭐일 때만 더블하죠? 실근일 때만 더블해요. 이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 중요 표시. 두근의 차공식은 자, 실근일 때만 될 수 있어요. 허근이 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알고 계세요? 나중에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증명이나 이런 건 사실 안 해도 됩니다. 뭐 근해 공식 쓴 다음에 그 두 개의 근을 갖고 더하고 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유도 과정. 그 방학 때 우리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자, 이거 5개 무조건이 필수야. 그래서 이거 5개서만 무조건 이거 하면 돼. 다른 건 절대 없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뭐 문제 더 풀 필요 없고 거기 확인 문제 있으니까 필수형이 있으니까 굳이 안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2차 공식 작성 들어갈게요. 자,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어요. 중학교 과정, 중3 과정은요. x제곱의 개수가 a고 두근이 이거 알파 베타로 할게요.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이거 중학교 과정도 있어요. 중3은 다 이렇게 합니다. a에 x-알파, x-베타는 0.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해도 뭐 별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근데 나는 절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하겠지만 무조건 우선순위는 1순위인 이겁니다. 고1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이거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이거 전개하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풀어줍니다. 무조건이요. 다시 말하면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걸 x의 개수, 두근의 곱을 상수항에 넣고 전체 다 a 곱해줘서 0. 이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무조건 이렇게. 중3도 중2도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배워서 하세요. 알았죠? 중학교 과정 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방법 안 씁니다. 이 방법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래. 하다 보면 이걸 너네가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요. 그럼 나중에 너네가 이렇게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요. 그때 되게 헷갈려요. 이게 익숙해진 사람은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지 않은 사람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쉬운 문제는 상관없지만 어려운 유형의 문제일수록 이게 진짜 빛을 발합니다. 그건 나중에 너네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대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차 작성은 이 개념이 끝인데요. 자,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연습할게요. 이건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지금 연습하는 거 잘 보세요. 알겠죠? 네. 자, 문제 겁나 많아요. 자, 여기 책에 있는 걸로 할 거야. 여기 따로 이제 여기 문제가 없으니까 책에 있는 개념을 여기다 쓰는 걸로 할게요. 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연습할게요, 지금. 자, 첫 번째 문제, 확인 문제로 들어갈게요. 확인 문제 2 플러스 4i하고 2 마이너스 4i가 두근. 자, 2차 계수는 2. 2차 방식 작성하세요. 난 이렇게 한다고요. 더해봐요. 곱해봐요. 혈lem소수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4 플러스 16. 이렇게 해야죠. 빨라요. 빠르고 정확합니다, 사실. 근데 사실 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얘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 때문도 아니에요, 원래. 이것도 그냥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솔직히. 뭐 하면 되죠, 뭘. 전개하면 되잖아요. 좀 짜증나겠지만 어쨌든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것 때문이라고 나는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왜? 이유는 바로 그 밑에 있는 변형된 2차 방식 작성 때문이에요. 이 변형된 2차 방식 작성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중요 표시하시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는 이걸 쓰셔야지만 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난 이걸 강조하는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건 얘 때문이 아니라 얘도 사실 도움이 되지만 이 변형된 2차 방식 작성 때문이에요. 이걸 하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할 테니까 연습하시면 충분히 이게 뭔지 알 거예요. 그럼 마스터하는 건 너네 몫입니다. 안 하는 건 너네가 게으른 것 뿐이에요.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해해도 됩니다. 자, 문제 봅니다. 이런 거예요. AS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분이 알파 베타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너네가 할 일은 이겁니다.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만드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얘와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만드세요. 이게 1번. 자, 2번.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만드세요. 3번.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만드세요. 자,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게 얘가 3개밖에 없지만 너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만드세요. 2알파와 2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만드세요. 알파 마이너스 2와 베타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만드세요. 많아요. 수천 가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런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풀게 됩니다. 합하세요. 아, 미리 이제 기본 세팅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는 기본 세팅 하시고 시작할게요. 자, 분명한 건 이건 이렇게 합니다. 두 분의 합 뭐예요? 자, 두 분의 곱은 뭐예요? 이걸 구합니다. 자, 그래놓고 자, 바로 구합니다. x제곱. 자, 여기 뭐예요? 이거 넣어요. 그러면 두 분의 합이 뭐야? a분의 b지. 자, 두 분의 곱이 뭐야? a분의 c지. 자, 그리고 a를 다시 곱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이걸 외워야 되는 건가요? 왜 외우니? 난 방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걸 그때그때는 왜 외워? 쓰잘데기 없는 거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방법을 기억하라고. 방법을. 주어진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해서 합의 결과에 부호 바꾸고 곱의 결과를 그대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모 없애기 위해서 A 곱해준다는 거지. 일반화시키는 건데 그냥 방법만 기억하라고. 자, 다음 두 번째 들어갈게.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구해보자. 자, 얘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그럼 집어넣으면 a분의 c의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c분의 b. 자, 얘는 역수 c분의 a. 자, 만들게. x제곱에 부호 바꿔 c분의 bx 그대로. 자, c 곱해. 자, 보시면은 a, b, c의 위치를 싹 다 바꿨지. c, b, a.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익혀질 거야. 여기 개수를 순서를 완전 다 뒤틀리면 바꾸면 그는 역수가 된다 해서 이걸 역수 방정식이라고 해. 역수 방정식이라고 해. 얘가 이쪽으로, 얘는 그대로, 얘는 이쪽으로 가면 근의 형태는 역수가 된다. 자, 다음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형태. 사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야 지금.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연습을 시키는 거야 내가 지금. 너네 익숙해지라는 거지. 두근의 합은 뭐냐?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에서 알파 베타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알파 베타는 a분의 c.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마이너스니까 a분의 b. c분의 b가 된다. 두근의 곱은 그냥 또 알파 베타분의 1 맞아? 알파 베타분의 1은 역수. 자, 따라서 x제곱에 부호 바꿔 그대로 c 곱해서 이런 거야. 자, 어쨌든 지금 내가 3개의 연습을 했는데
사실 너네가 그렇잖아. 문제 내기 나름 아니야?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어. 근데 그때마다 너네가 결국엔 이런 방식대로 그 두 분을 더하고 곱해서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바로 작성하면 끝난다는 거지. 근데 이거 내가 할 때 합과곱 이용하지 않았니? 여기서 내가 인수 역용했니? 아니거든. 인수 역용하면 안 돼. 그래서 완전 술 떨어지는 풀이야. 그래서 이런 거나 이런 거 모두 결국에는 합과곱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 익숙해져야 돼. 알겠어요? 더 연습하고 싶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또 문제 풀 때 연습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 파트. 이제 두 개만 더 설명 이거 끝나요. 자, 2차식 인수분해인데, 자, 너네가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두 가지만.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자, 이 둘 인수분해 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인수분해는 유리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입니다. 자, 인수분해 하세요? 그 뒤에 가로치고 유리수 범위에서 나와요. 유리수 범위로 합니다. 자, 그럼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결국 너네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세 개의 유리수 인수분해 있지? 그게 된다는 게 유리수의 인수분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리수를 벗어나는 형태는 루트나 i가 들어가는 형태는 인수분해를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 과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루트나 i가 이제 들어가는 형태의 인수분해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인수분해의 범위를 넓힙니다. 자, 갑자기 얘를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합니다. 반드시 실수 이상부터는 이렇게 제한 범위를 꼭 얘기합니다. 실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자, 시험에 실제로 나와요. 이 정도의 기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자, 그럼 학생들이 당황합니다. 뭐야 이거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못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거꾸로. 거꾸로 생각해 보자. 자, 여기에 두 분이 뭘까? 만약에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치?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얘가 이렇게 돼서 근을 얻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맞지?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볼까? 내가 거꾸로 근을 먼저 구해봐. 근을 먼저 구하면 그 근을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먼저 구하고 그 근을 이렇게 인수로 역이용하면 된다는 거야. 이걸 이용해야 돼. 왜냐? 이거는 2차원식 작성이 아니라 인수분해라서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자, 이거 지금 해볼 텐데, 자, 먼저 얘를 는 0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의 공식을 씁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32는 16 곱하기라서 4루트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가 되지. 자, 근을 먼저 구했고 그걸 인수로 역용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플러스 1 마이너스 1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루트 플러스 1 플러스 2루트. 인수분해. 그럼 루트가 들어가도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얘도 는 0이라고 생각하고 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마이너스 28.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자 24 마이너스 24는 풀마 2루트 6i가 돼서 풀마 루트 6i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두분으로 간다 인수로 역용하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6i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6i로 인수가 되죠. 이거야. 지금 이걸 이해했다?
끝. 자, 하나 더 해볼까? 이거는 그냥 번외로 한번 해볼게. 자, 너네가 x 4제곱 마이너스 16이 있어. 좋아. x 4제곱 마이너스 16이 있어. 자,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했어. 1번 인수분해하시오. 2번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3번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자, 실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자, 그럼 너네가 1번은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x제곱 더하기 4에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소리 64 해야겠다. x제곱 플러스 8 x제곱 마이너스 4 됐어. 여기까지. 자, 1번 정답은 이거야. 맞지? 자, 2번 정답은 실수 범위에서는 얘를 할 수 있어. 제곱에서 8된 숫자. 제곱에서 8된 숫자. 2루트이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루트 x 마이너스 2루트. 자, 근데 제곱에서 마이너스 8된 숫자. 풀마 2루트 i. 그래서 x 플러스 2루트 i x 마이너스 2루트 i. 지금 내가 이거 두 개 했지. 이 두 개면 퍼펙트. 다시 말하면 여기서 더 이상 나올 거 없어. 이거 두 개 완벽하게 이해하면 틀릴 수가 없어 절대로. 근데 틀리더라고. 그럼 복습을 안 한 거지. 자, 진짜 이거에 시험에 나오는 다야. 지금 이걸 퍼펙트하게 이해하면 안 틀려 절대로. 이게 의정부권에서 나올 수 있는 기출의 유일한 형태들이야. 마스터 했니? 나중에 나오고 틀리면 안 된다. 진짜 거짓말하고 똑같이 나와 이렇게. 근데 틀리면 진짜 너네가 안 하는 거거든. 알려줬는데도 틀리면 그건 할 말이 없잖아. 따로 정리 안 해도 돼? 사진 찍어도 돼요? 아니 저거 왜 사진 찍으려 그래? 저거 오늘 공시로 안 볼 테니까. 저거 오늘 공시로 안 볼게. 근데 응. 수학 서술형 나와요? 이거? 이거 서술형으로 나온 적도 있어. 아니 서술형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홍고인데 그래요? 홍고는 항상 두 문제씩 나왔어. 홍고 나왔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OT 할때 무슨 서술형 아, 그럼 너희들도 바뀔 수도 있긴 하겠다. 없을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 바뀔 수 있어.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얼핏. 지금 서술형을 안 내는 학교가 상우랑 동해고가 안 나오고 있어. 상우 동해고는 지금 올 객관식으로 내고 수행평가를 그걸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수행평가로 대체를 해. 그런 식으로 나가거든. 근데 뭐 호응고도 지금 바뀌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별로 객관식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객관식 내는 건 찍어서 애들이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 내가 제일 바라는 거는 올 주관식이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 올 완전 서술형이 좋지. 모든 문제를 다 올 서술형으로 내는 게 가장 좋고. 아, 그게 진짜 실력이지. 아 근데 그 시험을도 저희 준비했잖아요. 근데 다 중간식으로 바꾸는 거. 아니지, 얘네랑 똑같이 객관식이 있어. 아, 얘는 객관식 보면 너네 지금 너네 불리하잖아. 안 되지, 똑같은 거야지. 너네들 똑같이, 너네는 대신 45분 볼 거야. 왜냐면 얘네는 마킹을 하잖아. 얘네는 마킹을 안 하니까. 얘는 50분 보고, 너네는 45분. 수학시간이 50분밖에 안 돼요? 응, 50분 정도. 큰일 났네. 몇 문제부터? 보통 20문제에서 21문제 이렇게. 20문을 넣은 거다. 20에서 한두 문제 플러스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20에서 23문제 사이야. 그 영석은 중간을 안 보나요? 1학기 주도. 아, 근데 다 보는데? 아, 과목마다 달라. 근데 수학은 수학은 지금까지 중간 기말을 안 보는 경우는 없어. 다 봐. 근데 과목별로 국어나 이런 경우는 안 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 근데 수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범위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못해 학생들이. 수학은 무조건 나눠서 봐. 국어도 그럼 저녁으로 안 보지 않으세요?
너네 학교도 안 봤던 걸로 기억해. 1학기 중간을 안 보고 뭐 어떤 과목은 기말만 보는 경우. 그거요? 아니 그 과목은 잘 모르겠네. 그런 과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 있어요. 주요 과목 말하는 거야? 과학은 볼 거 같고 왜냐면 국영수 3화는 무조건 중간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국어가 지금 진도를 아예 안 나와가지고 아니 쌤이 무조건 나간다 했어. 자 얼른 정리하고 이제 하나 기능을 더 한 다음에 문제부터 해야겠니까. 문제가 4개 유형이 있어. 그 중에 한 유형은 아주 특수한 유형이라서 일단 빼고 3개 유형만 풀 거야. 그리고 너네가 그 3개 유형 풀어준 다음에 풀이하고 끝낼 거고, 그 특수한 유형은 다음 주에 할 거야. 특수한 유형은 어차피 일반적으로 내는 형태 문제는 아니라서 아주 독특한 문제라서 굳이 안 해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3개 유형만 할 거니까. 그럼 오늘 시간이 끝날 수 있어. 쌤, 응? 그 있잖아요. 응? 학교 선생님들 응. 이름은 기억 안 해도 되죠? 아, 이건 예의지야, 기본이지.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을 왜 알아요? 이 학교생 이름을 안 해줘, 형이. 야, 그건 기본 아니야? 만약 너네 생각해봐. 학교생님 너네 이름 몰라. 야, 너 뭐지? 너 봄이 아니야? 여름이 아니? 네, 그러면 너 기분 좋아, 안 좋아? 아니 근데 쌤 있잖아요. 아니, 똑같아. 마찬가지야. 얘가 나 이름 몰라. 그럼 나 기분 좀 나빠. 나쁘다. 왜냐면 나는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을 다 아는데, 너는 선생님한테 몇 명 없잖아. 근데 그걸 못 외운다는 건, 아, 얘가 나를 존경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해보라. 근데 보통 응. 국어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름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근데 이름 불러주는 건 좋다고 생각해.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아니 별명이 있을 거 아니야. 별명이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불러주는 건 좋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쌤 약간 저 진짜 중학교랑 초등학교 때는 쌤들 이름을 잘 외웠거든요? 고등학교 되니까 쌤들이 너무 헷갈려요. 아니 근데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해. 근데 너네 자연스럽게 외우잖아. 몇 번 하다 보면은. 이 쌤도 국어쌤이고 이 쌤도 국어쌤이고 저 쌤도 수학쌤이고 저 쌤도 수학쌤. 아니 근데 이름 부를 일은 없겠다 생각해보니까. 이름 부를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이제 얘가 나 이름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섭섭하지. 왜냐면 나는 알고 있는데 얘는 나를 몰라? 그러면 좀 섭섭할 수 있지. 근데 나는 이제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이라서 좀 그 덜할 것 같긴 한데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것 같긴 해. 특히 만약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그러겠지. 근데 나는 근데 그런 거 이제 넘어갔지. 이게 선생님도 예전에는 초창기 때, 막 20대 초중반 때 학원 생활 할 때, 막 얘가 나를 정말로 막 별로 모른 척하고 막 그러면은 좀 섭했던 것 같아. 내가 되게 관심 많이 가져줬는데. 그러니까 나를 그냥 진짜 딱 선생으로만, 딱 진짜 완전 공과사를 완전 딱 끊어놓고 진짜 선생으로 딱 생각할 때, 나는 얘한테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 애정을 갖고 막 했는데, 얘가 그렇게 딱 하니까, 거기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지. 그리고 되게 신경 많이 썼는데 갑자기 그만둬버리고. 왜 그만두니까 그냥요. 이렇게 그래서 말도 없이 그만둬. 얘기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만둔 거야. 그래서 문자 따라 나왔어. 저 오늘부터 그만다냐? 이렇게 준 거야. 되게 신경 많이 썼는데. 그럼 기분 상하지. 이게 어쩔 수 없어. 나도 사람이잖아. 내가 로봇은 아니잖아. 로봇이면 띠리띠리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 진짜 상처 많이 받았어. 신경 많이 썼던 애들이 배신을 하는 거죠. 상처 많이 받았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아. 그러면 그래 뭐 그렇지 뭐 그러게. 근데 나도 그래서 애정을 잘 안 주실게. 나 옛날에 애정 얼마나 줬냐면 진짜 막 애들 데리고 맨날 놀러 가고 그랬어. 놀러 가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진짜 밤에 막 10시 새벽까지 막 애들 봐주고 그랬어. 진짜로 새벽까지 막 애들 그때는 그 제한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지금 10시간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 그래서 막 새벽까지 계속 봐줬어. 근데 그렇게 해서 성적 올랐는데 그만둔 거야. 그때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때 진짜 막 울고 난리났었어.
아 내가 뭘 하러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을까? 막 진짜 막 그런 거 있지. 강사로서에 대한 막 진짜 내가 왜 이걸 했을까? 막 강사를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도 엄청 많이 들고 그랬었지. 그래서 그만둘까 때려칠까 막 그 생각도 막 하고 그러면 강사끼리 이제 서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아유 나도 그랬어. 애들 주지 마. 애들 쉽게 주지 마. 애들도 다 이용만 하는 거야. 막 그러고. 근데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되는 거야. 또 애들이 너무 이쁘고 그러면 또 애정을 주고 또 상처받고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무뎌지는 거야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막 10번 있고 막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야. 내가 지금 가르친 애들이 지금 30대 중반에도 있거든. 30대 중반도 있어. 제일 이제 나이 많은 제자들이 벌써 애가 2명도 있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그게 무뎌져가지고 이제는 너네가 뭐 상처를 주든 말든 그래 안녕. 대신 넌 절대 다음에 못 오게 해줄 거야. 이렇게 나는 주는 거야. 난 그만두면 그래. 너 절대 다시는 못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있으라고. 딱 그렇게 모습을 봐봐. 그만둘게. 너 다시 올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지금 쉽게 말하면 글로리 같은 스타일이지. 복수는 복수를 낳는 그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지. 이건 잘라야겠다. 쌤 앞에 것도 잘라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8번 형태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식의 혈액은 ABC가 뭐일 때? 유리수일 때 근의 형태가 만약에 루트를 포함한 형태의 근이라면 자동으로 어떤 근의 형태가 나왔을까?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는 형태의 근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근의 공식상 너네가 생각을 해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에서 ABC가 유리수면 얘는 유리수기 때문에 절대로 유리수와 무리수는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가 나오면 마이너스 루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케이스. 그래서 이 형태가 되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 또는 얘가 되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제 ABC가 만약에 뭐라면 실수라면 얘가 실수고 얘가 실수인데 얘가 만약에 i가 들어가는 즉 음수라면 얘는 실수고 얘는 허수기 때문에 또 덧셈 뺐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i 마이너스 i가 자동으로 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p 플러스 qi가 근이면 자동으로 p 마이너스 qi가 근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켤레근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이건 켤레근만 쓸 수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됐습니까? 뭐 끝이요. 뭐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자, 이제 문제 풀 거거든요. 3개 유형이에요. 8번, 10번, 11번. 이 3개 풀고요. 잠깐 쉬었다가 못 쉬겠네요. 쉬는 거 없이 그냥 바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풀이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오늘 딱 한 번 쉬었죠? 요즘 그냥 한 번씩밖에 안 쉬는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 진도 나가야 되잖아요. 진도 나가야지 그냥 깔끔하게. 자, 이거는 미리 세팅할게요. 자, 그는 대입할 수 있다. 그는 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나는 자동으로 쓴다고요, 사실은. 자, 두분의 합은? 두분의 곱은? 1. 자, 두분의 차의 절대값. 자,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자, 이제 5개를 기본으로 쓰고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형태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 자,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래서 정답은 2번 형태는 통분. 그래서 1분의 5가 되고 3번은 그냥 바로 제곱. 자, 그러면 이것도 통분. 자, 위에는 대용 공식 1, 25 마이너스 2, 23. 자, 배용 공식 5의 세제곱 1이니까 5만 곱해서. 자, 마지막 6번 공식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 다음. 자, 10번 유형 갑니다. 9번 유형 빼요. 9번 유형 안 합니다. 자, 이거 아까 했었던 거니까 쉬울 거예요. 아까 연습 많이 했어요, 우리. 자, 미리 합과 곱 구해놓겠습니다. 합은 곱은 자, 1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근을 가지고 제곱해줘야 되는 거 합과 곱만 구해놓으세요. 합은 자, 합 몇이니 그러면 3 넣어서 곱은 자,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자, 만들게요. 1이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x제곱에 합의 보 마이너스 곱 그대로. 자, 2번 들어갑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거의 나온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50% 이상이에요. 두 학교도 하나씩 나와요. 합 자, 이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더해서 통분까지 한 겁니다. 자, 대입 자, 그리고 곱 들어갑니다. 알파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1 알파 베타분의 1.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제곱의 기수 2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1로 만들어요. x제곱 그래서 2 만든 이유는 이것도 없애려고요. 2 곱합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아예 그냥 보세요. 자, 이거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왔는데 틀리면 알아서 하세요. 이거보다 더 어렵게 안 나옵니다. 이거보다 어려워도 풀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자신 있게 말해야 할게요.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학교 성적이면 100% 냅니다. 이거. 자, 마지막 문제. 자, 켤레를 적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리수액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들이면 자동 항등. 자, 바로 근거하기 수관계. 합은 4. 근거하기 수관계는 마이너스 A. A는 그래서 마이너스 4. 자, 그럼 B값 구해야 되지 않니? 맞아? 자, B값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할까? 두 분의 곱. 곱하면 4 빼기 3, 1. 그게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자, 또 켤레는 적용되는 거 맞아? 이유는 자,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 라고 대답해라. 자, 3 플러스 루트 7i 맞니? 자, 합부터 적용. 직접 합하면 근거하기 수관계 마이너스 A. 곱은 켤레 복소수의 곱은 실수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의 합. 9 플러스 7 A분의 C가 B. 그래서 A 더하기 B는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조심. C. 어렵지 않지? 그래서 켤레 복수 적용하는 건 진짜 쉬운 거야. 기본적인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